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늘은 벤처 투자 정책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벤처 투자, 오늘 저희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처투자과 박민지 사무관입니다. 벤처투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자관리감독과 박혜정 사무관입니다. 저는 벤처투자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벤처투자 시장 동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책 설명을 듣기 전에 특별히 준비한 빵이 있는데 사모님 빵 뭔지 아세요? 이게 2,000원 쌀로 만든 쌀 크림빵이거든요. 작년도 강한 소상공인 제품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지원받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빵 한번 맛 좀 보시죠. 나는 뭐 크림이 정말 많네요. 사모님 어떠세요? 오늘 촬영을 정말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네. 국제지이신 것 같은데. 미리쌤, 모태펀드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모태펀드 출자 확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 보고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쓰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중학교 2학년도 벤처 정책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벤처 정책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거든요. 모태펀드, VC, 출자, 상장 이런 개념들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태펀드 먼저 시작해볼까요? 모태펀드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만든 큰 저금통입니다. 이 큰 저금통에 돈을 모아두고 작은 저금통, 즉 벤처펀드로 나눠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 학비를 미리 모아두는 저금통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만든 큰 저금통, 모태펀드와 달리 작은 저금통 벤처펀드는 정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돈을 모아 만드는 펀드예요. 벤처캐피탈이 이 돈을 가지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찾아 투자하죠. VC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VC, 벤처캐피탈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VC는 쉽게 말하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키워주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면 이익을 회수합니다.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숨은 보석 같은 가수를 찾아서 키워내는 기획사 같은 거네요. 정확해요. VC가 투자해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카카오나 쿠팡 같은 회사들입니다. 모태펀드와 VC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출자라는 개념은 또 무슨 뜻인가요? 네, 출자는 함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우리 같이 돈을 모아서 PC방을 차려보자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친구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PC방을 차리고 그 PC방이 대박이 나면은 다 같이 수익을 나누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정부 모태펀드와 은행, 기업, 개인 등 민간 출자자가 함께 출자해서 벤처펀드가 만들어져요. 최근에는 민간 자금만으로 구성된 벤처펀드도 많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펀드가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용어, 상장이란 또 무슨 뜻인가요? 상장은 스타트업의 주식을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도록 코스닥, 코스피 같은 상장시장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스타트업이 우리 주식 살 사람 하면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장에 성공하면 VC와 모태펀드도 투자금을 회수해서 또다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돼요. 돈이 이렇게 계속 돌면서 또 새로운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용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벤처 투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요즘 벤처 투자 시장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벤처 투자 시장이 2021년 이후로 첫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년 대비 9.5% 증가한 총 11조 9천억 원이 투자되었고 투자받은 기업 수도 4,697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와, 벤처업계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투자받은 기업들의 업력을 보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서운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후기 기업 위주로 투자가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나요?
AI 열풍 덕분에 IT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요. 전기 기계 장비 업종도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반면 영상, 공연, 음반 등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4% 감소했는데요. 아무래도 AI 테크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콘텐츠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벤처 투자 시장 반등의 핵심 역할을 한 게 모태펀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정부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태펀드인데요. 2024년 1.6조 원을 출자하면서 전년 대비 46% 증가, 정부가 벤처 투자 시장을 떠받친 셈입니다. 정부가 벤처 업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민간 투자 유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 덕분에 벤처 투자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고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벤처 투자 정책 방향이 좀 궁금한데요.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조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1분기에 1조 원 규모의 출자 사업을 공고하고요. 신규 벤처펀드를 1.9조 원 이상 조성해서 25년 우리 벤처 투자 시장이 13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와, 1조 원이라고 엄청난 규모네요. 네, 맞아요. 시장에 빠르게 자금을 공급해서 벤처 투자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과 지역 벤처 기업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지역에서도 벤처 투자가 더 활발해지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앞으로 3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제한한 VC에 모태펀드 출자를 집중해서 창업 초기 펀드 출자도 대폭 확대해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 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인연을 맺어주는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개인 투자 활동, 보통 엔젤 투자라고 하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4년까지 충청, 호남, 강남, 대경 등 4개 권역에 지역 엔젤 투자 허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엔젤 투자 톡톡, IR 캠프, 미덥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들과 지역 투자자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고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획자 등 투자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엔젤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스타트업 분들은 지역 엔젤 투자 허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수도권 기업들에 대비해서 자금 융통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엔젤 투자 허브, 지역 스타트업 꼭 챙겨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확대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서 해외 유수 벤처 캐피탈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자본이 한국 스타트업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중기부는 13년부터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수 VC가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모태펀드가 7,500억 원을 출자해서 전 세계 73개 펀드에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고요. 지금까지 635개 한국 기업에 1.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 펀드 확대를 통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스타트업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에도 모태펀드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투자에 돈이 있어도 규제가 많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2025년에 벤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우선 벤처 캐피탈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의무 투자 대상을 창업 벤처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벤처 투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같은 산업융합 시대에 신기술을 접목한 제도 중소기업에게도 투자받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과감하게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 시 재무제표에 위험하다고 인정하게 되는데요. 정책 목적성 펀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투자로 인정하고 기타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에 대해서도 포상이나 손실 충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권에서도 벤처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벤처 기업들은 참 든든하겠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벤처펀드 의무 투자 비율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펀드마다 20% 이상을 무조건 벤처 기업에 투자해야 했는데요. 이걸 없애고 총 자산 기준으로 40%만 유지하도록 해서 더 유연하게 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고 벤처 기업들은 또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네요. 오늘 참 벤처 투자 정책에 대한 알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벤처 업계에 힘이 되는 응원의 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벤처 투자 시장 회복세가 완전한 성장세로 바뀔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벤처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입니다. K벤처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벤처 투자 시장 동향과 2025년 벤처 투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것은 우리 K벤처, K스타트업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과 더 많은 벤처들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